destiny. 1970년, 1980년대에 청춘을 보내신 분들을 7080 세대라고 부릅니다. 586 세대라고도 하죠. 저는 70년대와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7080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젊은이들, 그땐 우리를 X세대라고 불렀죠. 세월 참 빠릅니다. 그 당시 신세대라고 불리었던 우리가 어느새 모두 나이가 들어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 있네요. 오늘은 우리 X세대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호우하! 우리는 모두 불꽃같이 활활 타오르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의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586 선배님들. 그땐 참으로 불행한 세대인 줄로만 알았죠. 공부보다 화염병 제작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당신들은 참 복받은 세대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이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그때 불의에 항거했던 공로로 지금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기득권이 되어 계시니까요. 하지만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우리는 길거리에서 도망다니던 형들 아저씨들을 보면서 어디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날아드는 최루탄 가스에 노출이 되어 울면서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눈 밑에 치약을 발라줬던 그 열 몇 살 정도의 나이 차이에도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 후 민주화의 열풍 속에 우리는 성인이 되어 머리를 염색하고 개인 명함을 만들어 돌리며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를 외쳤죠. 그런데 그 행복한 청춘은 얼마 가지 못해 IMF의 철퇴를 맞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잘 살던 집도 망하고 잘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야 했던 불쌍한 청춘들, 다들 잘 버티고 계시죠? 7080 학번들은 그나마 싸울 대상이라도 있었으니 승리의 대가라도 누리고 계시지만 7080년대에 태어난 우리는 성인이 되자마자 IMF 폭탄을 얻어맞아 휘청거렸고 586 선배들이 다 차지한 자리를 서성이며 어디 남는 곳 없나 열심히 찾는 사이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IT 기술을 무기로 뒤에서 압박해 옵니다. 그 두 세대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가여운 X세대. 벌써 그 X세대도 부록을 넘겨 지천명에 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성세대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연령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라는 의미죠. 허리가 튼튼해야 위아래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한국전쟁을 겪었던 3040 어르신들, 그리고 전쟁 후 뼈저리게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버텨내신 5060 어르신들, 아래로는 밀레니엄 세대를 거쳐 벌써 2020년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린 땅과 일자리,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갈수록 높아져가는 진입장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지금의 젊은이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여운 세대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절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퀀텀 점프 변화의 시기에 가장 예민한 청춘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 자체가 다른 세대들과 많이 다릅니다. 공중전화와 유선전화, 거기서 삐삐와 무선전화를 거쳐 CT폰과 핸드폰으로, 흑백TV에서 컬러TV, VHS 비디오에서 DVD, 레코드판에서 카세트 테이프, CD에서 MP3, 그리고 끝판왕처럼 등장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우리는 저 엄청난 차이의 감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세대입니다. 3040, 5060 어르신들은 디지털에 약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출생한 지금의 청춘들은 디지털에는 강하지만 아날로그 감성이 무엇인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대화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으니 지금 이렇게 간극이 큰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그 갈등이 의사소통의 단절을 넘어서 이젠 노인 혐오라는 극단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위치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유튜브 영상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르시니 매일같이 이상한 가짜뉴스에 노출이 되어 있고 광고를 스킵하는 방법조차 몰라서 그걸 끝까지 다 보십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이면 수익이 발생하니 돈에 눈먼 그자들은 갈수록 더 심각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을 생산해냅니다.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와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친 부모님들은 그냥 스마트폰을 눈앞에 턱 하고 내려놔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스마트폰 산매경에 빠져들어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놓고 그 아이들이 크고 나면 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냐고 그 아이들을 탓합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더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젊은 세대를 혐오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나이든 세대를 혐오하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사춘기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같이 즐기면서 공감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한다고 야단만 치지 마시고 그 게임을 같이 즐겨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팟빵을 깔아드리고 팟캐스트나 유튜브 구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떤 것들이 자극적인 가짜뉴스인지, 어떤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대세방송인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똑같이 필요한 것은 바로 관심과 공감 그리고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을 어떻게든 설득하시고 투표권이 막 생긴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뽑아라, 어떤 당을 찍어라 이게 아니라 그 판단은 스스로에게 맡기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당이 어떤 당인지는 꼭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와 지위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지, 요즘은 유튜브에서 질의하는 말투와 행동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번 4.15 총선은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권위주의 적폐 세력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 그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선 혹은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는 당신보다 형편없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힘드신 거 잘 알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박정희를 좋아하는 부모님 세대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노무현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와 삐삐의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우리는 다른 세대들과 다르잖아요.